1943년 10월 28일 1. 한 군함이 단 몇 분 만에 320km를 이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기록은 없다고 하고 증명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3년 10월 28일 미국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그날 한 군함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숨은 것이 아니라 배 전체가 공간에서 지워지듯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약 320km 떨어진 버지니아주 노퍽 항구에서 목격되었다는 이야기. 단 몇 분 만에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다는 이 현상.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치가 바뀐 것에 가깝습니다. 그 배는 사라졌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곳에서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승무원들 역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더 이상 원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백발이 되어 있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정신이 무너진 듯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하며, 누군가는 금속벽과 몸이 분자 단위로 엉겨붙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이야기의 시작은 단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카를로스 아옌데. 한때 다른 배의 승무원이었다고 주장한 그는 모리스 제셉이라는 작가에게 이 믿기 어려운 사건을 적어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 과장된 표현, 일관되지 않은 진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완전히 가짜인 이야기라면 왜 이 괴담은 이렇게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같은 장면을 떠올리게 되는 걸까요? 사라진 군함, 초록색 안개, 전기가 흐르는 공기,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야기는 필라델피아 실험, 그리고 엘드리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중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고 도시가 무너지고 바다가 무덤이 되던 시대. 그때 군은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을 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적의 눈에 보이지 않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고 존재 자체를 감출 수 있는 기술. 그 시절 군이 꿈꾼 것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거기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 배를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애초에 거기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실을 속이려는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실험의 이론적 배경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통일장 이론이 있었다고. 중력과 전자기, 공간과 힘을 하나의 구조로 설명하려 했던 이론.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니콜라 테슬라. 전기와 에너지를 다루던 천재 과학자. 일부 주장에 따르면 이 실험의 초기 설계에는 테슬라가 관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험 도중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뗐다고 전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그 이후 이 실험은 통제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괴담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확인된 것은 없지만
설명되지 않는 것들은 남아있는 상태. 일부 이야기에서는 이 실험이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라 당시 과학계에서도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려 한 시도였다고 말합니다. 특히 테슬라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움직이면 공간도 함께 흔들린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 실험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공간 자체를 건드린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간을 건드린다는 건 결국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의 경계를 직접 흔든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군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대놓고 발표하지 않았고 신문에 싣지도 않았으며 누구도 실험의 전체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부 기술자들과 장교들만이 그날의 준비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구 한쪽에는 한 척의 구축함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USS 엘드리지오. 훗날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군함으로 불리게 될 배였습니다. 그 배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군함이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하지만 어떤 배들은 출항 전부터 이미 돌아오지 못할 운명을 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설 속 날짜는 1943년 10월 28일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 그날 바다는 평온했고 하늘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평범한 날일수록 이상한 일은 더 선명하게 남습니다. 엘드리지오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정박해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선원들이 있었고 배 안에서는 기계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담배를 피웠고 누군가는 장비를 확인했으며 누군가는 그날 저녁 식사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휴가를 떠난 뒤 뭘 할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저 또 하나의 지루한 임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몇 시간 뒤 자신의 이름이 괴담의 일부가 될 거라는 걸. 전설에 따르면 배 주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굵은 코일, 기묘한 케이블, 설명하기 어려운 전자장치들. 마치 배를 항해시키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배 자체를 다른 무언가로 바꾸기 위한 장치들처럼. 그리고 몇몇 목격자들은 그날 항구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고 말합니다. 군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긴장해 있었고 출입은 철저히 통제됐고 배 주변에는 설명되지 않는 준비가 계속됐다고 누군가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는 출항을 준비한 게 아니라 어딘가로 밀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은 돌이켜보면 비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 배는 어디론가 밀려 들어가 버렸는지도 모르니까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 사건에 아인슈타인과 테슬라의 이름이 붙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건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배가 사라지고 다른 곳에 나타나고 시간이 뒤틀리고 사람이 금속과 엉겨붙는 현상. 이걸 설명하려면 보통의 과학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론을 끌어옵니다. 통일장 이론, 전자기장과 중력장을 동시에 다루면 공간 자체를 휘게 만들 수 있다는 가설, 그리고 테슬라의 전자기 기술이 결합된다면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천재의 이론이 군의 손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결합된 결과, 그 결과는 배를 숨기는 기술이 아니라 배를 현실 바깥으로 밀어내는 기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과학 논문이 아닙니다.
괴담이 스스로를 믿게 만들기 위해 빌려온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보다 어딘가 실제 과학의 그림자를 밟고 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일수록 사람들은 더 오래 붙잡고 있게 됩니다. 혹시 정말로 조금이라도 가능했던 건 아닐까? 어쩌면 이건 이동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흔들린 사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실이 흔들렸다면 그 안에 있던 인간들이 멀쩡하게 돌아올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은 너무 갑작스러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길했습니다. 그리고 배 주변 공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공기 자체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었다고. 머리카락이 서고 피부가 따끔거리고 입안에서는 쇠맛이 느껴졌고 숨을 쉬는 것조차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초록색 빛이 배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영이 같기도 했고 안개 같기도 했고 빛 자체 같기도 했던 그것. 짙은 초록색 안개가 엘드리지오 전체를 천천히 덮어버립니다. 그건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현실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언가가 배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배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느낌. 안개는 점점 짙어졌고 배의 윤곽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갑판은 먼저 흐려졌고 마스트는 배경과 섞였고 선체는 마치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현실에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보고도 처음에는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항구엔 바람소리만 남았고 물결은 여전히 흘렀고 사람들만 움직이지 못한 채 그 공백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사라진 순간 시간도 함께 흔들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날 항구의 시계들이 잠시 멈췄다고. 또 다른 사람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증언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어떤 사람의 시계는 멈췄고 다른 사람의 시계는 정상적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 같은 순간이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겪은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시간 자체가 여러 갈래로 나뉘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순간,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까지 함께 뒤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더 기괴한 이야기들도 따라붙습니다. 배가 사라진 그 몇 분 동안 일부 목격자들은 멀리서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바다에서도 아니고 하늘에서도 아니고 정확히 없어져 버린 그 자리에서 들려왔다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배는 단순히 보이지 않게 된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다만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 짧은 순간 동안 엘드리지오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어딘가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딘가 다른 공간 혹은 다른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흐른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같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몇 분이 누군가에겐 몇 시간이 되고 누군가에겐 훨씬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버지니아주 노퍽 항구에서도 이상한 일이 목격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척의 군함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출항한 기록도 없이, 항해 흔적도 없이 그저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는 엘드리지오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약 320km 떨어진 그곳에 단 몇 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이야기.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건 이동이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나타난 것. 그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갑자기 나타났고 정상적인 경로도 없었고 설명 가능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떤 목격자는 그 배가 안개에서 밀려 나온 것처럼 보였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을 깜빡인 순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기괴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엘드리지온은 필라델피아와 노폭 두 곳에 동시에 존재했다는 이야기. 같은 배가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 하나는 사라진 배, 하나는 이미 도착해 있는 배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공간 이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분열되었을 가능성, 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현실이 겹쳐졌을 가능성.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배는 단순히 멀리 이동한 것이 아니라 공간의 틈을 통과해 다른 좌표에서 튀어나온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역시 정상적인 방식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배는 다시 돌아옵니다. 필라델피아로.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같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외형은 같았지만 그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갑판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고 사람이 타고 있는 배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정적이 배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선원들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이 풀린 채 말을 하지 못했고, 누군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남겨졌다가 억지로 다시 끌려온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건 살아 돌아온 얼굴이 아니다. 그 말은 과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를 설명하기엔 오히려 정확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그건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배 내부에서 발견된 일부 선원들, 그들의 상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몸이 벽과 붙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끼인 것이 아니라 금속과 살점이 분자 단위로 엉겨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 벽 속으로 들어가 있고 몸의 일부가 바닥과 이어져 있고 떼어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상태.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물리 법칙 자체가 무너진 결과처럼 보입니다. 마치 배와 사람이 서로 다른 물질이 아니라 한순간 같은 좌표 위에 겹쳐져 버린 것처럼. 그 설명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오히려 더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이 장면만큼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죽음의 묘사가 아니라 현실이 인간의 몸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기괴한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괴한 이야기. 그린 프리즈 현상. 살아남은 일부 선원들은 이상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갑자기 멈춥니다. 움직이던 상태 그대로 공기 중에서 굳어버린 것처럼. 그들은 멈춘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고정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한 증언도 있습니다. 어떤 생존자는 동료가 멈춘 순간 몸은 완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시간 속에 고정된 채로 식사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걷다가 그대로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눈앞에서 벽을 통과하려다 사라졌다는 이야기.
투명해지다가 흔적 없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말고 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다는 이야기. 이건 괴담일까요? 아니면 실험의 결과였을까요? 가장 무서운 건 이 현상이 단순한 마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들이 의식은 남아 있었지만 몸만 멈춰 있었다면 그건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갇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카를로스 아옌데. 그는 주장합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다른 배에서 그 장면을 직접 봤다고. 그는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고 이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일관되지 않았고 망상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건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하지만 이상합니다. 왜 이 이야기에는 이렇게 많은 디테일이 남아있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배가 사라진 장면보다도 돌아온 뒤의 장면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토록 구체적인 공포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기묘하게 만드는 사실, 엘드리지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배는 그리스 해군에 팔려갑니다. 이름을 바꿔 러너로, 그리고 1990년대까지 실제로 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배는 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끔찍한 실험의 중심에 있었던 배가 이름만 바꾼 채 바다를 떠다니고 있었다는 사실. 이건 설명하기 더 어렵습니다. 더 기묘한 이야기들도 따라붙습니다. 러너로 이름이 바뀐 이후 이상한 현상이 있었다는 소문, 장비 오작동, 설명할 수 없는 정의 문제, 그리고 특정 구역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불안해진다는 이야기.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탔던 사람들 중 일부는 끝까지 그 배를 떠나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말할 수 없었던 걸까요? 혹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무언가였을까요? 공식 기록은 없습니다. 군은 부정합니다.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괴담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괴담은 완전히 없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사실 하나, 왜곡된 기록 하나, 설명되지 않는 사건 하나. 그 조각들이 모여 이야기가 됩니다. 엘드리지오, 초록색 안개, 사라진 배,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 이야기의 진실을 우리가 끝내 알 수 없다고 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괴담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오래 살아남았고 너무 많은 사람의 머릿속에 같은 장면을 남겼습니다.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가 정말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이야기는 끝난 걸까요? 아니면 그때 시작된 걸까요? 만약 그 실험이 단 한 번이라도 성공했다면 그 이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 그 배는 정말 사라졌던 걸까요? 아니면 잠시 다른 곳에 다녀온 걸까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만약 그날 실험이 단 한 번이라도 성공했다면 그는 거기서 멈췄을까요? 아니면 더 멀리 갔을까요? 더 큰 배로, 더 많은 사람으로, 더 깊은 곳까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비슷한 실험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날 필라델피아의 사람들처럼 눈앞에서 사라지는 무언가를 보고도 끝내
설명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겨질 뿐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단순한 괴담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끝까지 감추고 싶었던 실패한 기록일까요? 혹은 성공해 버렸기 때문에 더욱 감춰야만 했던 어떤 실험의 흔적일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결과 속에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른 기록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모든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